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9월 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바이오 테마주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ETF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ETF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에서 애플을 사용 금지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이 시총이 무려 250조 이상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중앙공무원을 비롯해서 국영기업까지도 애플의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경고 조치가 나왔고요. 이것이 개인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부 지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화웨이폰이 7나노칩을 탑재했다는 이런 소식도 나왔죠. 그동안 대중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진입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중국이 7나노급을 개발해냈다는 것이 이슈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산이라든지 단가 부분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개된 화웨이의 실용폰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 탑재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하이닉스 쪽에서는 부정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하이닉스 제품을 다른 경로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이라고 구입하지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집거래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좀 부담으로 작용해서 지수 조정도 나왔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뉴스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반도체도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가격이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고공전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유가에 배팅하는 세력들의 힘이 강하면 하반기 인플레 부담이 계속 남는 거니까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도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4.260을 찍었는데 시장의 전망치도 이러다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계속 부담스럽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자꾸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리 부담이 결국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금리가 반등하면 증시는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나스닥 지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리가 조정 나왔을 때 반등했다가 다시 또 금리가 반등하니까 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애플발 악재까지 터지면서 좀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 새벽에는 애플이 하락을 멈췄습니다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이후에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가격적으로 해소가 되든 기간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이 외환 지준율을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7.34 위안 찍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환 시장 불안감으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환율도 다시 박스권 상단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1330원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돌파해서 위로 올라오면 일정 부분 또 환율 방어를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을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고객 예탁금도 지난 8월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감소할 때 추가적으로 추세를 만드느냐, 50조 원을 깨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또 만들고 있죠. 조정 추세를. 그리고 9월에는 우리 추석이 있잖아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급속도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수급 부담을 안는다는 거고, 그 반면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신용융자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요건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런 신용융자 자금이 터져나올 수 있잖아요. 반대 매매로. 그러면 원치 않은 시장 변동성이 기술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최근에 미증시하고 연동하면서 반등했다 조정 나왔고 2500에서 테스트를 또 할 텐데 이 2500 근처에 갔을 때 만약에 외부 요건으로 신용융자 물량 터지면 코스피는 그래도 충분히 버텨주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정의 하단을 깨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코스닥에 몰려있는 신용융자들이 터져나가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의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ETF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바이오 ETF에 대해서 살펴보죠.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 강한 테마가 될 거냐 이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여전히 기존의 AI하고 반도체, 2차전지하고 전기차, 그리고 미국 증시, 그리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로봇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강하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었던 게 바이오하고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내탁금이 화끈하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자금이 충분치 않을 때 테마가 형성되면 결국은 하반기에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헬스, 로봇 요 4개 테마에서 계속해서 순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쪽에서 또 일부 수급이 형성됐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근데 그 이동하는 것들이 다른 업종보다는 이 4개 섹터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니까 가장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이잖아요.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차트 흐름을 보면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라는 약품을 투약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졌었는데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하고 의료 AI 이런 쪽이 바이오 쪽에 큰 시세를 만들고 있고 수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타임 포트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ETF가 최근에 운영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상장을 했고요. 총 0.8%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투자 등급이 2등급으로 높은 위험 등급이기 때문에 이 등급에 적용되는 투자들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ETF 거래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래도 바이오 개별주들은 재료에 의해서 너무 급등락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오히려 노리는 게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개별 종목보다는요. 자, 9월 4일자 세부 섹터 비중을 보시면 의료 AI가 42.9%,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만 당뇨도 17%, 신약도 15%, 의료기기가 8% 정도 됩니다. 뭐 바이오시뮬러도 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의료 AI하고 비만 당뇨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죠. 자, 9월 8일자 상위 10종목을 보시게 되면 뭐 비노, JLK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있고 GI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컸던 루닉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개별적으로 매매하려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변동성이 생겨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이 ETF를 관심 갖고 추적을 해보세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월 상장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추세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N자형의 추세 확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눌림목만 노리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번 추세 확장을 만들었던 저점 때부터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추세 확장을 위한 전고점 부분, 그리고 추가 확장을 한다면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되겠죠. 사실 바이오 개별 종목들은 눌림목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료 한 방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수급 한 방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변동성을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게 ETF 투자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 관심 갖는 분이라면 이 타임 포트폴리오의 K 바이오 액티브 ETF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수급 확대가 어려울수록 태반주 순환매는 지속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